안녕하세요. 이교원입니다. 태교와 출산을 중심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교원의 태아사랑 제1강입니다. 1강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산모님들과 가족분들께서 10시간 동안 진통하다가 수술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제왕절개 수술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과연 이 10시간의 진통이 헛된 과정이었나, 헛된 시간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두 가지 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통 없이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없다는 점, 즉 태아와 산모님이 옥시토신 샤워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태아가 엄마의 산도를 내려오면서 많은 질내 미생물들을 만나면서 태아의 장내 유익균들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이 없어지므로 향후 이 아이의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산모님과 태아 사이의 본딩, 즉 유대감, 애착 이런 본딩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가 진통할 때, 그죠? 진통할 때, 그리고 이 출산할 때, 이때 엄청나게 분비가 되고 또 수유할 때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옥시토신 샤워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이 진통할 때, 출산할 때, 그죠? 이 산모님과 태아가 이 옥시토신 호르몬에 흠뻑 젖어야 된다. 많이 분비가 되어서 흠뻑 젖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옥시토신 샤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옥시토신을 한번 검색해 보면 아주 유명한 논문이 나오죠. 4,0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인데요. 네이처지에 실린 바로 이 논문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194명의 건강한 대학생을 상대로 한 실험인데 옥시토신을 코를 통해서 즉 비강으로 투여한 그룹에서 신뢰성이 매우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입니다. 즉 옥시토신에 노출되면 신뢰성이 높은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태어날 때 옥시토신 샤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기도 합니다. 사이언스지에는 이 옥시토신이 인간의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즉 옥시토신에 노출이 되면 사회생활, 인간관계 등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뢰받는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옥시토신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폐증이 증가하는 경향과 관련하여 그 중에서 제왕절개와 유도분만이 여러 자폐증의 원인 중의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의 논문이 있습니다. 자폐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유전자, 조작식품 등을 섭취하는 것도 원인 인자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몇몇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출생 전후의 어떠한 특정 이벤트, 그러니까 출산의 다양한 과정 중에서 제왕절개라든가 유도분만 등이 신생아의 이 옥시토신 호르몬의 밸런스를 바꿀 수 있다, 깰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통 없이 제왕절개를 하면 옥시토신 피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옥시토신의 조절 장애와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서 궁극적으로 자폐증 발생에 관련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자폐증이라는 것은 사회성이 결핍되는 거죠. 즉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옥시토신이니까 관계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옥시토신 투여 후에 자폐증 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보고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자폐증을 옥시토신으로 치료하는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의 비강 투여가 자폐증 환자의 사회성 결핍 증상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도 있고요. 옥시토신의 비강 투여로 자폐증 환자의 치료를 개선시킨다라는 외국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자폐증에 옥시토신 호르몬 효과가 있다라는 일본 연구팀이 발표한 국내 기사도 있네요.
제가 아마존에 옥시토신을 검색해 보니까 실제로 이 코에 뿌리는 옥시토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옥시토신을 사용해 보신 분들의 글을 보니까 실제로 자폐증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전혀 효과가 없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통 출산 때 분비되는 천연 옥시토신 호르몬과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 옥시토신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내추럴한 것과 신세틱한 것의 차이는 제가 음식 태교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천연과 합성은 엄격히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제왕절개를 바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태아가 엄마 산도 내에 있는 미생물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생아의 면역 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장내 유익균인데 이 신생아 장내 유익균은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많은 미생물들과 접촉하면서 대부분 형성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에서 장내 유익균의 감소가 있고 또 장내 유익균의 종류가 다르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이 만성 면역질환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특히 천식,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같은 질병이나 면역 감소, 백혈병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장내 유익균이 자폐증에 대한 독창적이고 잠재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 네이처지에 등재되었는데요. 산모님의 질내 유익균을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옮겨주어서 이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을 부분적으로 복원했다는 논문입니다. 이 방법을 보니까 제왕절개 전에 산모님 질내에 살균된 꺼즈를 1시간 정도 넣어놓고 이 꺼즈를 소독된 용기로 옮겨둔 다음에 제왕절개에서 아기가 나온 후에 3분 내로 이 꺼즈를 신생아의 입, 얼굴, 신체 등에 문질러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10시간 진통하다가 제왕절개하면 억울한가요? 아니죠. 제왕절개 전에 진통한 시간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나요? 왜 그렇죠? 바로 그 10시간 동안에 태아가 옥시토신 샤워를 할 수 있었고 또 엄마 산도의 미생물과도 만날 수 있어서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태교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태아는 어른의 스승이다. 우리 성인은 태교함으로써 스스로 깨우친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책을 소개해드리고 제 강의와 블로그, 카페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